316표. 저희 KBS의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문재인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을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나라 누굽니까? 대탕평 국민통합 만들 사람 누굽니까? 19대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은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의 부모는 1950년 전쟁을 피해 함경남도 흥남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습니다. 1.4.5대 때 LSD 타고 3일 만에 이제 장순포 항으로 피난을 오신 거죠. 한밤중에 뭐 숟가락 하나 못 챙기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산으로 이사한 문재인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구제품 같은 군화라든지 이런 걸 수리해서 내다 팔기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에서도 하여튼 자식 그 교육열만큼은 엄청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난은 그러나 인생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철들 수가 있었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다. 이런 인식도 저에게 심어주었고요. 중고교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가정형편과 그러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반발 의식이 좀 있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 대신 내가 알기로는 책은 엄청나게 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재수 끝에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지만 유신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1975년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됐고 학교에서는 제적당했습니다. 석방 후 강제 징집돼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다시 구속됐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판사를 희망했지만 시위 전력 탓에 임용에서 탈락하자 부산으로 내려가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같은 학교 음대생으로 2년 후배인 김정숙 씨와 8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또 한 사람, 노무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노무현이 1988년 국회로 진출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산 지역 시국 사건과 노동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습니다. 전국 최초였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를 만든 게. 그러고 우리는 그때는 전국 최고다. 변호사님들을 하고 전국 최고다 노동법률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후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해 인권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1980년 외항 선원이던 신규영 씨와 친척들이 불법 감금과 고문 끝에 간첩으로 몰렸다가 2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신 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변론이 대표적입니다. 실망을 안 주고 계속 사과주겠다. 신실이 끝날 때까지 그게 참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다시 만납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치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천성산 거기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스님이 계셨죠. 지율 스님이 수십일 단식을 했어요. 청와대 근처에서. 그때 문재인 수석이 그 길 가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일을 아주 잘합니다.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엔 탄핵재판 대리인으로
또 퇴임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문재인 정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이 결심을 하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제 내려올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이건 하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하고 18대 대선에도 출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뤘지만 박근혜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18대 대선 실패 후 재기에 나선 문재인은 2015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당 개혁에 매진합니다. 이듬해 4.13 총선에 승리하며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미뤘던 대권 도전의 꿈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제, 세대 문제, 요거를 건너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플랜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시 그런 모습들이 강하다를 넘어서 막 독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구에서 시작한 첫 유세는 국민 통합을 향한 상징적 행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은 19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의 앞길엔 새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겨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는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자세로 오늘이야말로 굿모닝을 시작하네요. 이렇게 야당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좀 동지적인 자세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치러진 대선이어서 표가 분산될 확률이 높았지만 선거 내내 대세론을 유지하며 이뤄낸 압도적 결과입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 민심이 밑바탕이 된 데다 홍준표 후보의 막판 추격으로 진보 표심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다른 후보의 투표한 유권자가 60%에 달한다는 점은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 총리 등 인선과 각종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려 협치와 속도 조절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없이 치러진 이번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오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계층과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정치부 조태현 기자 세 분과 함께 향후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네. 열기도 뜨거운데 우선 오늘 첫날 취임식이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취임 일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들인데요. 우선